꽃님이님들, 치료비는 무조건 내가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고로 다친 경우라면 이미 지자체가 대신 준비해둔 지원 제도가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걸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고로 병원비 냈는데도 사실은 지자체가 대신 보태주는 제도가 이미 있었던 경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꽃님이님들께 나라가 병원비를 다 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자체가 이미 준비해둔 병원비 지원 제도를 어떻게 확인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생활안전제도와 복지 현장을 분석해온 상담 전문가 김도윤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냐면 다 쓰고 난 뒤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정말 수없이 봤어요. 한 달에도 몇 분씩은 그렇게 오십니다. 특히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자전거 타다가 다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조심 못해서 그런 거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 치료비 내고 그냥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에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둔 안전보장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주민 전체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오늘은 꽃님이님들께 나라가 전부 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자체 치료비 지원 제도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과거 사고도 가능한지, 개인 보험이 있어도 되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처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꽃길로 들어가 봅시다. 총총. 얼마 전 지인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 앞 계단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셨고 치료를 받느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 입원비에 재활 치료비까지 합치니 몇백만 원이 나왔대요. 그때는 다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시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시민 안전 관련 보장 항목이 있었던 겁니다. 사고 유형도 맞았고 기간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분이 우연히 이 제도를 아시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권유하셨대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다고 해요. 내가 뭘 가입한 적도 없는데 무슨 보장이 있겠냐. 개인 보험도 아니고 그냥 살다가 다친 건데 그게 되겠냐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막상 해당 지자체 상담 전화로 물어보니 실제로 대상자였던 겁니다. 결국 안내받은 절차대로 확인해 보니 이미 낸 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액보다 더 컸던 건 몰라서 못 받았을 뻔했다는 허탈감이었습니다. 만약 주변 분이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갔을 일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내용 중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치료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꼭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이 제도는 개인이 따로 신청해 가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미리 가입해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이미 대상자인 거죠. 별도로 신청서 쓰고 심사받고 그런 과정이 없어요.
국내 다수 지자체는 재난 및 일상사고 대비 단체 보장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서 지방광역시, 심지어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어떤 곳은 시민안전보장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생활안전공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주민복지보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71세 이정호님은 본인도 모르게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2년 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팔을 다치셨어요. 그때 병원에서 치료받고 비용 내고 그냥 끝냈는데 최근에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이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당시 사고가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기간도 아직 남아 있어서 결국 일부 비용을 돌려받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시면 될까요? 주소지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에요. 실제로 사시는 곳이 아니라 주민등록이 어디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구청이나 시청,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시민안전이나 복지 관련 메뉴를 찾아보시면 돼요. 아니면 아예 전화로 물어보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모든 지역이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 보장 항목이 넓고 어떤 지역은 제한적이에요. 또 어떤 곳은 한도가 크고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은 어떤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꽃님이님들, 본인 지역 제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지자체에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대대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사고가 보장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사고, 이동 중 사고, 생활안전사고 등으로 나뉩니다. 일상사고라는 건 집 안에서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문에 손가락 찍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이동 중 사고는 걷다가 넘어지거나 자전거 타다가 다치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일들을 말합니다. 생활안전사고는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등산하다가 삐끗하거나 장 보러 갔다가 미끄러지는 경우들이죠.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과 한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어떤 구는 골절, 화상, 찰과상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또 어떤 지역은 입원 치료만 인정하는 식이에요. 한도도 지역마다 달라서 어떤 곳은 최대 500만 원까지, 어떤 곳은 100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만난 66세 박순자님은 생활 중 사고 항목으로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이분은 마트에서 장 보다가 물건 정리하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물리치료를 받으셨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것도 보장 범위에 들어가더래요. 결국 물리치료비 일부를 돌려받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시면 될까요? 보장 항목의 치료비, 진단 위로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치료비는 실제로 병원에서 쓴 비용이고 진단 위로금은 특정 진단을 받았을 때 정액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골절 진단받으면 50만 원, 화상 2도 이상이면 3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질병 전반을 다 보장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고 관련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암 이런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만 인정되는 거죠. 최근 사고로 비용 지출 있으셨나요? 만약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과거 사고도 가능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사고를 인지한 날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곳은 2년, 어떤 곳은 1년으로 제한하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3년 정도는 열려 있습니다. 관련 안내 기준은 최대 3년까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지자체가 주민보호 차원에서 설정한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사고 당시에는 급하니까 일단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여유 생겼을 때 확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두는 겁니다. 제가 상담한 69세 김영철 님은 2년 전 사고로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이분은 2년 전에 등산하다가 발목을 삐끗하셔서 깁스하고 한 달 넘게 치료받으셨어요. 그때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고 최근에 지인한테 듣고 확인해 본 거예요. 다행히 아직 기간 내여서 청구했고 실제로 당시 쓴 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으셨습니다. 기억나는 사고부터 정리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는지,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메모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증이나 진단서가 남아 있으면 더 좋고요. 없어도 병원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기간이 지나면 불가하다는 겁니다. 3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해당 사고라도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 일이라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2년 전, 3년 전 일이라도 아직 기간 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로 개인 보험과의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 보험과 별도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개인 보장을 받으셨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별개예요. 일부 항목은 중복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보험에서 치료비 50만 원 받으셨어요. 그럼 지자체 보장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추가로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항목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지역별로 중복 적용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제가 상담한 73세 최미경 님은 개인 보장 후 추가로 확인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개인 실손보험으로 이미 치료비를 받으셨는데 나중에 지자체 제도를 알게 돼서 문의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진단 위로금 항목은 별도로 지급 가능하다고 해서 추가로 받으셨어요. 개인 보장만 믿고 끝내지 마세요.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개인 보험은 개인 보험대로 청구하시고 지자체 제도는 제도대로 별도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약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항목은 실제 지출액 기준으로 조정되기도 하고 어떤 건 정액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각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보험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럼 지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둘은 별개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실제 청구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 서류, 접수, 심사, 지급 순서입니다. 먼저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상자라는 게 확인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보통 사고 경위서, 진단서,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이 정도가 기본이에요. 서류 준비되면 접수하시면 돼요. 접수는 대부분 온라인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전화로 하셔도 되고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접수하면 심사 들어가요. 심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심사 통과하면 지급되는 거죠. 제가 상담한 68세 윤성호님은 전화 상담으로 쉽게 진행했습니다. 이분은 온라인이 어려우셔서 전화로 문의하셨는데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어렵지 않게 하셨대요. 서류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서 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렵다면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나 안전 담당 부서로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 목록도 알려주고 절차도 설명해줘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서류 누락에 주의하시는 겁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한 거 다 챙기셔야 해요.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한번 흐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생활 속에서 활용하면 좋을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도의 구조와 청구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실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초에 한 번은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장 내용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예산 편성하면서 보장 항목을 조정하거나 한도를 변경하거나 아예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확인했던 내용이 올해도 똑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골절만 보장됐는데 올해는 화상까지 추가됐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작년에 있던 항목이 올해는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년 1월이나 2월쯤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연초에 5분만 투자하세요.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올해 보장 내용 확인하는데 5분이면 충분해요. 아니면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는 확인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기준으로 여러분 지역에 어떤 보장이 있는지 체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족 주소지까지 함께 체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부모님, 배우자 주소지도 중요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사시거나 배우자분이 직장 관계로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그 지역 제도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같은 가족이라도 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데 부모님은 경기도에 계시면 서울 제도랑 경기도 제도가 다르거든요.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사고 나셨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확인하세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사는 지역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최근에 다친 적 있는 분은 없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부모님 지역은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여쭤보세요. 부모님 주소지가 어디인지, 그 지역에 어떤 안전보장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고가 났을 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억은 흐려집니다. 한두 달 지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나중에 청구하려고 할 때 날짜도 가물가물하고 어느 병원 갔는지도 헷갈리고 그래요. 나중에 생각 안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시면 기억력이 예전만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메모가 중요합니다. 사고 난 날짜, 장소, 상황, 치료받은 병원, 진단명, 비용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적어두세요. 날짜와 상황을 메모하세요. 수첩에 적으셔도 되고 핸드폰 메모장 쓰셔도 되고 달력에 표시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기록 남겨두시면 나중에 청구할 때 훨씬 수월해요. 최근 사고 기록해 두셨나요?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앞으로 혹시라도 다치시거나 사고 나시면 꼭 메모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정보를 주변에 공유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는 분들이 나서서 알려줘야 해요. 혼자만 알기엔 아깝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시고 도움 받으셨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 접할 기회가 적으시거든요. 가족,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이웃 어르신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혹시 최근에 다친 적 있으시면 확인해 보라고 권유하시고요.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실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혹시 최근에 사고로 치료비 부담 느끼셨던 분 안 계세요? 그분한테 이 영상 링크 보내드리거나 직접 설명해 드리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적으로 영수증을 정리하시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이런 거 받으시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세요. 파일이나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청구할 때 영수증이 필요해요. 실제 지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거든요. 영수증 없으면 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잘 모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한 3년치는 보관하세요. 청구 가능 기간이 대부분 3년이니까 그 기간 동안의 영수증은 보관하시는 거예요. 3년 지난 건 버리셔도 되고요. 진단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단서는 재발급 가능하긴 한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어요. 그래서 처음 받으실 때 사본 하나 더 떼어 놓으시거나 사진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지자체 공지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시면 복지 관련 공지사항이 올라와요.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기존 제도가 바뀌거나 할 때 공지가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서 공지사항 클릭하시고 복지나 안전 관련 항목만 쭉 훑어보시면 돼요. 모바일 앱이 있는 지역도 있어요. 지자체 앱 설치하시면 새 공지 올라올 때 알림도 오고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상담 전화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자체마다 복지 상담 전화가 있어요. 이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급하게 물어볼 일 생겼을 때 바로 전화할 수 있어요. 번호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미리 저장해 두시는 거예요. 이름은 우리 구청 복지과, 우리 시청 안전과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 대부분 평일 9시부터 6시까지예요. 점심시간 빼고요. 시간 맞춰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가족회의 때 이런 주제를 안건으로 올려보세요. 명절이나 생일, 가족 모임 있을 때 잠깐 시간 내서 이야기 나눠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최근에 다친 사람 있는지, 지역별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서로 정보 공유하시는 겁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더 중요해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 혼자 찾기 어려우시거든요. 자식들이 나서서 챙겨드려야 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놓치는 혜택 없도록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효도고 진짜 가족 사랑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료비는 무조건 내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본인 부담이 맞지만 사고로 인한 상해라면 지자체가 이미 준비해둔 안전망이 여러분 주소지에 따라 적용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알고 확인하면 이미 낸 비용 일부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꽃님이님들 입장에서는 큰 돈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안전보장 제도가 있다. 둘째, 사고 유형에 따라 치료비와 진단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과거 사고도 3년 이내면 청구 가능하다. 넷째,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적용될 수 있다. 다섯째, 확인, 서류, 접수, 심사, 지급 순서로 진행된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뭘까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알았을 때는 이미 기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3년 한개월 전 사고였는데 한 달 차이로 못 받는 경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명확합니다. 이미 낸 비용 일부를 돌려받아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앞으로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안심감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챙겼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안전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꺼내셔서 우리 구청, 우리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아니면 전화하세요. 5분이면 확인됩니다. 확인하시고 나서 최근 3년 이내에 사고 있으셨던 분은 바로 청구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없으셨던 분도 앞으로를 위해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가족,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제도와 함께 꼭 같이 확인해야 할 숨은 생활지원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또 다른 복지 혜택들이 있거든요.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꽃님이님들, 이 내용 도움 되셨다면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들 위해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어떤 지역에 사시는지 확인해 보니 어땠는지, 혹시 실제로 받으신 경험 있으시면 그것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서로 정보 나누면서 놓치는 혜택 없도록 함께 챙겨봅시다.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